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혹시라도 집에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트북 들고 집에 가고 주말에 꼭 노트북 들고 집에 가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내가 탈출을 못하고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자. 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의 조이스. 하와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 우울한 분들을 위한 얘기. 그렇죠. 주변을 다 돌아봐도 요즘 편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를 좀 얘기하면 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저보고 강단이 있어 보인다. 회사에서나 밖에서 모습을 보면 그냥 잠깐들 보니까. 근데 왜 저렇게 맨날 병원을 다니고 있지? 이러는데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오늘부터 팔에 마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 순례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내과 갔다가 뭐 갔다 다 돌아다니는데 누가 신경과를 가보라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신경과를 갔어. 근데 검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제가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오. 충격을 받아서. 뭐였길래요? 제 뇌와 네. 정상인의 뇌를 이렇게 찍은 거를 보여주는데 정상인의 뇌의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저는 초록색인 거예요. 그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뇌 혈류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혈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차라리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나을 텐데 스트레스라는 게 그쵸. 사실 딱 금방 약 먹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힘들었나?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게 몇 살 받고 때였어요? 이때가 제가 40이 넘어서요. 40이 넘어서? 네. 그 전까지는 늘 아프면서 살았죠. 그냥 그때는 그전에는 병원 가봐야 된다는 생각.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검사를 한 결과 너는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야.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되면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호르몬 빨리 분비해 이러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래서 약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에 갔어. 집이 아니야. 회사를 갔어. 그래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처음에는 흔한 병원이 내과, 몸살이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목을 아픈다든지 이렇게 아는 과를 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모르는 과를 간다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병원 쇼핑 다니는 것도 일하는 직장인들이 쉽지 않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아깝고. 네, 이러다가 포기하거나 그냥 내가 스스로 내린 병명에 그냥 정착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요즘 직장인, 현대인 모두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삶 자체가 되게 더 복잡해지고 맞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나 조이스님 어렸을 때는 공황장애라는 게 사실 없었죠. 그냥 이겨내는 거죠. 그냥 스트레스 다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였으면 이제는 이 사회가 그런 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이스님 몸도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공황장애 약간 이런 것도 예전에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이스님의 그 경험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느꼈었. 언제 그거를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게 뭐가 문제 있다고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퇴근 시간이 됐어. 퇴근해도 돼. 사람이 일이 꼭 그날 일을 완벽하게 마감하고 퇴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을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15분, 30분, 나중에 1시간, 2시간이 늘어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찜찜한 거야. 뭔가 처리 못한 일이 있나? 아니면 뭔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자꾸 늦어지고, 또 최악이었던 거는 제가 저녁 약속이 있으면은 저녁 약속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안 간 적도 있어요. 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너무 미안해 라든지, 난 너무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 라든지,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안 간 적이 있어요. 그건 퇴근을 해서 집에서도 대기를 하고 있는 모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혹시라도 집에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트북 들고 집에 가고, 주말에 꼭 노트북 들고 집에 가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런 행동. 그리고 이제 요즘은 모바일로도 일을 하니까 퇴근 후에 이제 회사 이메일 하루 종일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쵸. 네. 제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하고 회사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아닌 사람들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 일만 머리에서 맹맹맹맹 돌아. 다른 토픽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개인적인 사생활의 정신적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증상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증세가 조금 심해진 거는 언제 치명적으로 알게 됐냐면, 굉장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마음 상태 있잖아요. 콩당콩당 하는 상태가 늘상 그런 거예요. 나 이 상황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막 이런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네. 조이스님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런 증상이 확인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상황을 좀 탈출한다 그래야 될까요? 탈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약간 노하우 또는 팁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탈출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거기선 주로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약을 이제 먹는데, 이제 이 약이 말하자면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 상태를 조금 무디게 해주는, 그러니까 초예민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거고, 그 약을 먹으면서 저는 또 약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약기운, 감기 약기운 이런 것처럼 정신건강학과 약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좀 이렇게 처지게 하는. 네, 사람을 이렇게 처지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처지게 하니까 제 일은 극도의 예민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제 몸이 처지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간격이. 그러니까 나는 예민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은 자꾸 집에서 누워있고 싶게 해. 이거를 탈출하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탈출을 못하고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자. 그러니까 제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인 회사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약도 그만 먹고 싶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이 너무 무거운 존재가 됐군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됐을 것 같으냐? 아닌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생활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쉬프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어떤 심리 상태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했을 때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약을 받고 노력한다면 고쳐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놓이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는 거가 사실 한창 일할 때는 쉽지 않은 거가 아니죠.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 경우만 해도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오픈됐고 회사 같은 데서도 사실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하고 있고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여요. 나 불안해. 나 힘들어.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나 이거 병적인 증세를 갖고 있어. 이러지만 적극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자만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대로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근데 저같이 돼요. 저 굉장히 자만했거든요. 내가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 괜찮아. 괜찮을 수 있어. 괜찮고 말겠어. 이랬는데 사실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창피할 일도 아니고 그 도움을 빨리 받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 상담이든 약 처방이든 본인이 인식하는 순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말이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노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좋지 않은데요.